나요, 안 나요? 내 재산권이야. 근데 공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닫으라면 닫고 모이지 말라서 안 모였더니 내 재산권을 뺏어가 놓고는 너는 이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3번을 받은 사람조차도 요번에 받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왔어. 당연히 매출이 단 요만큼이라도 오르잖아요. 매출이 감소가 안 됐으면 안 준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오! 필승! 제가 오늘 나름 그래도 강의한다고 맨날 자켓만 입을 수는 없고, 자켓 입지도 않았지만. 이 군복을 입은 이유를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예. 오늘의 할 주제가, 의무와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의무와 권리라는 게 우리가 맨날 말은 의무고 말은 권리고 그러는데, 의무가 너무 강조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재국가. 예. 라고 말을 하는 사회고. 독재국가 아니면 독재사회. 예. 독재사회주의. 이런 거고. 또 권리만 너무 강조가 되면은 어떤 사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재만 강조되면 자유방임 사회가 됩니다. 자유방임 사회. 방임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케어할 것도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권리, 의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가장 균형이 잡힌 것은 권리와 의무가 적절하게 이 균형점을 잡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 사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느끼는 건데, 갈등 사회, 우리가 이렇게 쫙 반으로 홍해 갈라지듯이 나누어져서 지금 주장할 때 보면 하나는 의무다! 내 의무야! 이러고 있고요. 한쪽은 내 권리거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도 존재해야 되고 권리도 존재해야만 독재주의 사회도 아니고 자유방임주의 사회도 아닌 적절한 사회가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의무 갖다 쓰고 내가 필요할 때 권리를 갖다 쓰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겨요. 자, 의무와 권리는요, 사실 어떤 사회든 필요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한 성장을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그리고 연희를 잘하려면 밀당이 필요하듯이, 그렇지. 자, 좋은 국가, 좋은 사회, 좋은 조직이 되려면 적당한 의무와 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무와 권리는 어떤 방향으로 존재를 하느냐, 이것부터를 보자면, 자,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어요. 사회 안에 개인이 있고요. 개인이 존재하려면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똥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무라는 것과 권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면, 사회가 개인한테, 그렇죠? 요구되는 게 우리가 흔한 말로 의무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에서 개인으로. 자, 그러면 거꾸로 사회에서 개인한테 요구되는 것만 존재하면 뭐예요? 이게 독재국가예요. 우리 지붕 위에. 예. 개인의 무언가를 걔네들은 용납하지 않잖아요. 다 사회가 요구하는 거를 개인이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요즘 가끔 그런 나라들이 좀 자꾸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일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형국을 달리고 있고요. 자, 거꾸로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뭐가 되지 않아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가 돼요?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융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권리라는 존재와 의무라는 존재가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균형점을 가져가야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6대4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7대3, 8대2로 넘어가고 거의 뭐 우리 지붕 위에 있는 걔네들은 거의 뭐 10대 빵이잖아요. 그런 사회는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냥 숨만 쉬는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체로서 누군가 하나를 위해서 개인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존재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무가 존재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는 4가지가 있고 권리는 아주 포괄적인 것부터 아주 디테일한 권리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보다는 4가지 의무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의무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코리아에 존재하는 4대 의무. 자, 국방. 예, 제가 지금 옷 입고 있죠? 예, 국방. 우리 분단국가잖아.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 아우, 참,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참, 우리는 하여튼 좀 특이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자,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국민이 다 원하지 않지만 모든 국민이 성인이 되면 져야 되는 또 다른 진짜 짜증나는 의무. 납세의 의무. 사실 저기 북부 유럽?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정말 납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납세를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내가 이렇게 조화롭다고 생각하면 막 납세를 해야 되는 그 의무를 막 진짜 어떻게 하면은 피할까 이렇게 궁리하진 않겠죠. 근데 내 납세 의무는 굉장히 많이 나는 지고 있는데 거꾸로 내가 받는 권리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세금이라 그러고 그냥 넌덜머리가 나는 거잖아. 내가 세금 내서 엉뚱한 데다가 갖다 쓰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도 봤어요. 강원도 어디에 그 돌봄 센터를 하나 아주 멋떨어지게 지어놨더라고요. 뭐 놀이터부터 해서 뭐 급식실부터 해서 아주 그냥. 근데 다 지어놓고 나서는 공무원들 자식들만 거기 보낸대요. 거기 일다시만큼 취약계층. 일반인들은 들어도 못 가. 그러면 자, 그 시에 내는 세금은 일반 그 시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 시민이 낸 세금 갖고 공무원들 월급 줘, 그 밑에 새끼들 돌봄해줘, 거기에 급식비는 지원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 공존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내는 세금이 거의 눈먼 돈이라니까요? 그냥 걔네들, 그냥 우리가 걔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 돈이야. 왜, 우리가? 우리는 받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납세하면 그냥 골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점자도 아닌데, 여긴 2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가 있어요. 자, 밑에 2개 교육과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자,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일 셉니다. 국방의 의무가. 왜냐면 국방의 의무는 딱 나이 제한이 있고요. 국방의 의무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막 잔머리를 굴리고 뭘 안 돼. 그리고 이유 없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징벌이 옵니다. 징벌이 와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진짜 예전에는 뭐 주머니에 찔러주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뇌물이나 이런 죄가 얼마나 큰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중 꽁수를 부려갖고 알잖아요. 이거 꽁수 부려갖고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 못하는 그냥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무슨 권리 찾고 앉았고 내가 아주 그냥 빡쳐갖고 이거 제일 힘든 의무예요, 사실은. 왜 제가
싫어하기는 온 국민이 납세 의무에 대해서 부담은 갖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땡땡이 2개, 얘는 땡땡이 하나를 줬냐면 솔직히 납세 의무는요, 징벌을 주진 않아요. 납세를 만약에 내가 미루면, 근데 내가 세금 낼 돈이 없잖아. 그럼 뭐도 해주는지 아세요? 요즘엔 카드로 분할 납부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뭐라 그러죠? 계획안 같은 거를 제출하고 내가 일정 그것들을 계속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하면 어느 정도 아유 그래 제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진 않았구나 라는 어떤 부분의 일정 부분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국방의 의무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어디서 금메달 따온 사람들 말고는 뭐 이번에 BTS도 뭐 난리였잖아요. 뭐 국위선양을 하면은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연장은 돼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뭐를 갖다가 내세워도 국방의 의무는 그 나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뭐예요? 징벌을 당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거예요. 밑에 2개는 솔직히 말하면 교육의 의무고 근로의 의무라고 의무라는 말이 붙었지만 내가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 때려쳤어. 내가 학교 때려치고 가출해버렸어. 그렇다고 나한테 징벌이 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는 요즘에 뭐 하고 싶어. 나 근로 진짜 너무 하고 싶어. 근로를 할 데가 없네? 근데 보세요. 교육이나 근로는요. 자, 국방의 의무는 나한테 일에 도움도 안 돼요. 나한테 일에 도움이 돼서 국방 의무를 지겠다는 사람은 직업군인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해요. 납세의 의무는 그래요. 내가 열을 줬는데 내가 받는 거는 2밖에 안 되는 것 같기는 해도 근데 2는 온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 교육의 의무나 근로의 의무는 결국은 의무라는 말이 붙었긴 하지만 내가 받는 이득이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교육을 제대로 최소한의 의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아야 내가 어디 사회에서 무언가 내 자리를 만들 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나의 근로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근로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만약에 뭐 위험한 건강상의 위험한 막 이런 일들밖에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 교육 받기 싫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어. 출석하기 싫어. 그런 싫은 게 있어도 의무로 만들어 놨지만 내가 싫어 이거 싫어 저거 싫어 해도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검정고시 봐서 뭐 얼마든지 진학도 할 수 있고 사실 의무라고는 지어놨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의무긴 하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회도 굉장히 오픈돼 있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 평생 돈 안 벌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면세자 수준이 아니라요. 평생 그냥 돈 안 벌고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의 의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징벌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열은 했지만 우리가 사실 의무 그러면 가장 사실은 좀 이렇게 떨리는 게 국방의 의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익도 없앤다. 이게 이제 뭐 인구수도 줄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이 국방의 의무를 앞둔 남성분이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도 여자지만 난 또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왔잖아. 그거는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자꾸 시비를 거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이러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남자 군대 갔다 와서 뭐 여자 애 낳는 거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애 낳는 것은 뭐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방의 의무라는 건 안 된다니까? 돈이 뭐 앵간히 있고 뭐 백에 앵간히 있어도 모르겠어요. 80년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다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뭐 균형을 잡는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 남성분들 앞에선 그냥 고맙다 힘들겠다 그 외에는
다른 얘기는 가급적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이 4대 의무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몇십 년 전에 그분, 무슨 그분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납세 의무는요, 살짝 세금 안 냈어도 사과하고 잠시 반성하고 세금 내잖아요. 아, 그럼 세금 냈으면 됐지. 어쩌다가 보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냈나 보지. 이러고 다 용서가 돼요. 이거 안 한다고 우리가 뭐라 그럴 사람들 없고, 이 두 가지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의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이따 선곡을 할 그 브레이브 걸스 노래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분들이 군인 장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의 시간에서 얼마나 그분들이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힘들고 웃고 있지만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반증이 사실은 이 브레이브 걸스의 지금 역주행이 아닌가, 요걸 좀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의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밀어도 해야 되는 뭐예요? 뒷정리, 뒷처리, 설거지, 빨래, 이런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설거지, 그냥 점심 먹는데 귀찮았어, 그냥 물 담가놨어. 두 번째 끼니도 물 담가놨어. 한 일주일 되면 온 집안에 있는 접시, 그릇, 냄비, 프라이팬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느라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어떻게 살림을 맡게 된 적이 있어요. 한참 사춘기 때. 근데 한 3일은 귀찮아서 안 했대요. 근데 안 하니까 라면을 끓이려고 했더니 냄비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다 나온 거야. 다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빨래? 귀찮아. 모아. 한꺼번에 해. 근데 나중에 없으면 어떡해요. 빨래 바구니에서 다시 이렇게 꺼내고 아이씨 한 번 더 입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빨래는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의무라는 것은 생산적인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냥 뒷정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무에는 막 열정과 막 노력과 막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무는 뭐만 하면 되냐? 최선을 다할 필요 없고 그냥 의무는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설거지를 저도 설거지를 되게 잘하지만 내가 셰프야. 그리고 내가 가게를 운영해. 그리고 그것이 즉 이퀄 뭐가 돼? 다 나의 수입이 돼.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설거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네가 하래. 정말 내 의지는 탈 1도 없어. 근데 해야 된대. 하는 것에는 안 하는 거 말고 패스만 하면 될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의지가 있다 하면 뭐예요?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그렇죠? 직업 군인이 가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납세 의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민세 6,000원 안 냈거든. 내가 이거 지로용지로 오는 6,000원. 그랬더니 아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그만큼 얘네들은 뒷정리.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자, 권리는요. 거꾸로 내가 사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무를 했으면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상위의 것이 인권이고 그 다음에 무슨 재산권, 표현의 자유, 하여튼 그런 권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제가 되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저 어제 언론사 여기저기에다가 제보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노동을 해서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얻을, 수입을 얻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방역이라는 이유로 사회가 그걸 막았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모여야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했어. 그럼 나도 피해자야. 근데 대상자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져버렸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은 그거를 뭐 일간 탁상행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너무 교묘하게 빼갖고 탁상행정이 아니라 안 줄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재산권이야. 근데 공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들 하면 닫고 모이지 말라서 안 모였더니 내 재산권을 뺏어 가놓고는 너는 이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3번을 받은 사람조차도 요번에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의무를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 요만큼의 권리도 그거를 뺏어가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집합금지 막 3단계 갔잖아. 근데 2.5단계로 내려왔고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왔어. 그러면 풀어주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단 요만큼이라도 오르잖아요. 근데 얼마 이상만 매출이 올라도 매출이 감소가 안 됐으면 안 준대. 그래서 1차, 2차, 3차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폐업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휴업인 상태인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근로의 의지도 없고 원래 파리가 날렸던 집인데 그냥 엉겹결에 얽혀서 코로나 탓하면서 아유 우리도 장사가 안 돼, 이런 사람만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 둘 빼고 열심히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밥만 먹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개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나 화가 나서 언론사마다 다 전화를 해서 도대체 그 10몇 조 되는 재난지원금 도대체 누구한테 갔냐 취재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였어요. 이건 뭐예요? 내 밥그릇입니다. 내 밥그릇. 권리는 최소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근데 내 밥그릇을 뺏기면 뭐가 되는 거야? 나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그 연예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뭐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뭐 형제한테 어쩌저쩌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살짝 걱정이 됐었어요. 뭐 제 직업적인 걱정입니다. 예. 왜냐면 자기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의무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강한데, 즉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 밥그릇이 뺏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기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저 밥그릇은 저 사람이 별로 가치 있게 두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함부로 뺏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밥그릇을 딱 챙기고 있는 사람한테는 쟤는 저 밥그릇 뺏을래다가 그냥 내가 뒤지겠다 해갖고 뺏을 엄두를 못 내요. 그만큼 권리는 내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안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게 느껴졌냐면요, 우리는 한 번도 의무와 권리에 대한 개념 정의도 몰랐고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를 넘으면 선을 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라 밖에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엄마들은 사이좋게 지내라, 가족한테 잘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이거밖에 안 가르쳐 줬어요. 부모도 학교도 사회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그분이 정말 뭐 힘을 당연히 내셔야겠지만, 그러면 자 앞으로 하우투에 대해서 자신의
무너진 권리를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말씀드릴 방법이 없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요청하지 않는 방법론 대신은요, 그냥 개입이고 간섭이고 잔소리거든요. 자, 여러분, 의무와 권리는요, 피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치러야 되는 뒷정리 같은 것은 하셔야 하고요. 미루지 마세요. 어차피 더 불어서 납니다. 예. 그리고 권리는요, 내 밥그릇은 가족도 안 챙겨줘요. 부모님도 못 챙겨줍니다. 왜? 성인의 밥그릇을 함부로 부모님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챙겨야 돼? 내가 챙겨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 역주행하는 브레이브걸스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막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누가 잘 나가면 배 아프잖아. 근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배 아프신 분들은요, 본인의 인성에 살짝 문제가 있다는 걸 각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힘을 주고 서로 힘을 얻고 하는 그분들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힘듦이 육체적 힘듦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데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그저 쓰지 않으면 나는 징벌을 받는 그 대상의 시간에 함께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저는 정말 가장 그래도 기특하고 난 엄마니까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리고 고맙고 잘 이겨내줘서 사실은 너무 뿌듯한 의무를 잘 져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남성분들께 저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선곡 이미 했나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입니다. 네, 함께 여러분들도 소리 질러 하고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